자, 여러분,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재기함수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또 이제 재기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들은 예제가 피보나치 시퀀스를 구하는 예제였었는데, 사실 피보나치 시퀀스를 갖다가 그렇게 재기함수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기함수가 뭐 나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이제 그 최악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기함수를 쓴다 그래서 뭐 속도가 무조건 느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특히 특정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기함수를 써야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의 유용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차원에서 하노이 타워 문제라고 하는 걸 한번 저기 프로그램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문제라는 게 뭐냐? 베트남의 하노이에 가보면은 절이 있답니다.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 수도승들께서 돌을 닦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자, 어떤 수련을 하느냐? 이런 수련을 한답니다. 여기 세 군데의 장소가 있어요. 세 군데에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에 이제 평평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돌들이 쌓여 있는데 이 돌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돌을 몽땅 어디다 옮기느냐면은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저기 돌들을 다 여기다 옮겨야 되는 그런 수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돌을 이동시킬 때 한 번에 한 개씩만 이동을 해야 된다. 여러 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돌 위에는 큰 돌을 얹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꼭 큰 돌 위에 작은 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 이제 돌을 한번 움직여 보자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 돌을, 미안합니다. 요 돌을 탁 잘라서 여기다가 한번 옮겨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요 돌을 탁 해서 여기다 움직여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요 돌을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탁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또 요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싹 옮겨보고, 그 다음에 또 요 돌을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옮겨보고, 그 다음에 요 돌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요 돌을 여기다가 옮기게 되면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던 A라고 하는 장소에 있던 돌들을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그 하노이 타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3개였기 때문에 좀 간단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야, 이거 6개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막막합니다. 이제 어떤 순서대로 옮겨야 될지. 이것도 한번 잘못 옮기게 되면은 또 똑같은 쓸데없는 일을 갖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고, 심지어 이런 돌이 이렇게 6개가 아니라 10개 혹은 100개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알고리즘 짜는 거. 일반적인 뭐 포문이랑 그냥 if만 이용해가지고 이 알고리즘 짜면 거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머리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리커시브 함수로, 재기 함수로 해결하게 되면은 상당히 용이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내가 한번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functional abstraction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함수 추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작업의 어떤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작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가지고
어떤 그 함수 이름이랑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그 재기함수를 작성하는 능력은 그래도 최소한 이제 IT 업계에서 한 4, 5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해본 사람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 여러분들처럼 이제 바로 지금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뭐냐면은 move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걸 움직이는 행위를 하는데, 자, 문제가 몇 개를 움직이느냐? n개를 움직이겠다 하는 겁니다. n개를 움직이면서 from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to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겠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요 temp라고 하는 장소를 갖다가 임시 저장 장소, 임시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고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뭔가 5개를 움직일 때 5개의 돌덩이를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거를 A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C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장소를 갖다가 임시 저장소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할 정복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전체, 여기 지금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데이터가 이거 전체를 보면은 여기 전체에 있는 데이터가 n개다라고 가정을 하자 하는 겁니다. 전체에 있는 데이터가 n개면은 이 n개에 대한 문제풀이를 갖다가 분할을 하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면은 원래는 n개의 문제인데 그 n개의 문제 중에서 여기 n-1개랑 n개 중에서 요가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빼면 위에 있는 건 n-1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개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알고리즘을 고안하자 하는 겁니다. n개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빨간 거로 표현되는 n개를 갖다가 어디로 옮긴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옮기느냐? 2로 옮긴다 그랬죠. 그죠? n개를 2로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템프를 갖다가 임시 기억 장소를 쓴다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n개를 옮겨야 되는 일을 처음에는 단계가 생기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n-1개만 옮겨보자는 거죠. n-1개. n-1개로 옮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n-1개로 옮기는데 원래 목적지는 어디예요? 원래 목적지는 2죠. 그죠? 근데 이 n-1개를 2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임시기억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다 옮기자 하는 거예요. n-1개를. 자, 그 n-1개를 갖다 임시기억 장소에 옮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주구나 사나 n-1개를 갖다 템포에다 옮기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원래 있던 문제에서 프롬에 있는 장소에 몇 개가 남습니까? n-가 옮겨갔으니까 제일 무거운 거 한 개만 남겠죠. 그죠? 제일 무거운 거 한 개만 남습니다. 그럼 제일 무거운 거 한 개를 두 번째 단계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면은 요거를 다 해도 되겠네요. 요 한 개, 제일 무거운 거 한 개를 프롬에서 2로 옮기겠다 하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는 n-1개를 템프로 옮기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지막 무거운 거 하나를 from에서 to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하느냐? 여기 n-1개죠. 그죠? 이 n-1개를 템프에서 to로 옮기면서 from을 임시기억 장소로 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보자는 거죠. 이렇게 원래 통째로 n개의 돌덩어리들을 2로 옮겨야 되는 이런 행위를 3등분을 해가지고 n-1을 템프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덩어리 하나를 from에서 2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템프로 옮겼던 n-1을 2로 옮기게 되면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문제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move 하노이. 지금 내가 이게 functional abstraction에서 함수 이름을 move 하노이라고 이름 줬어요. move 하노이다. move 하노이.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n은 뭡니까? 돌덩이의 개수니까 인티저로 표현하면 된다. 인티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위치 어떤 돌덩이 쌓는 곳의 이름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ABC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ABC가 캐릭터가 되고 어쨌거나 그거의 논리적인 의미는 from에서 to까지 옮긴다는 거죠. from에서 to로 옮기는데 temp를 중간 기억 장소로 중간 뭡니까 보관 장소로 이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펑셔널 앱스트랙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논리적인 행위를 이렇게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얘기를 합니다. 자, 뭘 하느냐? 아까 n개를 갖다 옮길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단 n-1개부터 옮긴다 그랬죠, 그죠? 무고 한원위를 호출하는데 n-1개를 일단 옮기자는 겁니다. n-1개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렇죠. from에서 to로 옮긴 게 아니라 from에서 temp로 옮겼죠. from에서 temp로 옮기되 그거 옮기는 과정에서 to라고 하는 기억 장소를 이제 임시 저장소로 쓰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고 나면 n-1개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temp라고 하는 곳으로 다 옮겨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가장 무거운 게 그 from 쪽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할 일은 한 개만 옮기면 됩니다. 제일 무거운 거 하나입니다. 제일 무거운 거 하나를 from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to로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from에서 to를 temp를 임시 기억 장소로 써도 되는데 이제 한 개 옮길 때는 그냥 바로 옮기면 되니까 이 temp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옮기고 나면 제일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 2에가 있게 되고 나머지 n-1개가 temp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n-1개의 뭡니까? 돌덩이를 어디로 옮기느냐? from에서 temp에서 temp 가운데 지금 n-1개 있으니까 그걸 2로 옮기되 from 장소를 갖다가 임시 기억 장소로 써서 옮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줄이 이렇게 n개를 옮겨야 되는 일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전체 문제 영역의 범위는 n개인데 그걸 n-1개짜리랑 1개짜리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n이 2개 이상일 때는 일을 하면 된다. 2개 이상일 때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n이 1개이면은 만약에 우연히 여기에 n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n이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rom에서 to로 바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품문으로 나눠서 만약에 n이 1이면은 from에서 to로 바로 옮겨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divide and conquer 문제를 갖다가 분할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할 정복이다라고 합니다. 분할해서 정복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노이 타워 알고리즘의 끝입니다. 야, 프로그램 무진장 간단하죠,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를 어떻게 옮길까, 뭐 이 분문도 쓰고 막 포문도 쓰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조건도 테스트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안 짜게 되면. 근데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새 프로젝트에 네임스페이스 프로젝트 이름을 하노이라 해가지고 일단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함수로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컨트롤 C 해가지고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자는 거죠.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한 거는 문법이 적용이 안 된 상태였었죠. 그죠? 이거 일반 실행기 함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스테이틱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테이틱 함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거 있어도 뭐 상관은 없고. 자, 만약 일이면 요거 프로그램으로 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if. 자, 만약 일이면 n이 1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from에서 to로 출력이 되도록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sole write line 해가지고 from to 그리고 원래 1일 때랑 1이 아닐 때 else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return문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리턴문을 적어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함수 호출은 그냥 이제 괄호로 안 묶어도 됩니다. 자, 요지가 뭐냐? 이게 하노이 타워 알고리즘 완성한 겁니다. 와, 엄청 쉽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적어놓은 걸 갖다가 그냥 코딩을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짤 수 있는 게 뭡니까? 리커시브 프로그램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거는 조금 전에 그냥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 실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무브 하노이 괄호 열고 한 개를 옮겨라 이게 A에서 A라고 하는 곳에서 B를 템프로 쓰면서 C를 C 쪽으로 옮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출발하는 장소, C가 목적지,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중간에 만약에 그 뭡니까? 잠시 저장해야 될 그런 임시 공간이 필요하면 B를 이용을 해라 하는 거죠. 자, 요 함수 호출도 뭡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펑셔널 앱스트랙션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용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문제 옮겨야 되는 돌덩어리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거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1, A, B, C가 이게 여기 1이 전달이 되고 여기에 A, B, C가 전달된다라고 봅시다. A, B, C가 전달이 되면은 여기 바로 들어가서 N이 1이죠. N이 1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N이 1이니까 출력을 하기를 from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2에는 C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에서 C로 옮겨라. 요거는 이제 옮기라는 표시입니다. C로 옮겨라라고 그냥 돌아가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한 개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C 옮겨. 한 개 옮기는 건 A에서 C 옮기면 끝난다. 세 개 옮길 때 한번 해보세요. 세 개 옮길 때. 세 개 옮길 때 아까 내가 세 개 옮길 때 그림판으로 한번 보여줬었죠. 그죠? 머릿속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맨 꼭대기 있는 걸 어디 옮겼었어요? 맨 꼭대기 있는 걸 맨 오른쪽에 옮겼었죠. 그죠? C 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B에다 옮겼었죠. 그죠? 그 다음에 C에 있던 걸 갖다가 B로 옮기고 그 다음에 A에 있던 걸 C로 옮겼죠. 그거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세 개 옮길 때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개인 경우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꼭대기에 제일 작은 거죠. 그 C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A에서 B로 옮기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B로 옮기고 그 다음에 요 줄에서 보면은 요 줄에서 제일 작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또 B로 옮겨주고 오른쪽에 있던 자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요 정 가운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옮기는 행위가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정 가운데 이름입니다. 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보면 제일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 A에서 이제 C로 옮겨진다는 거죠. 무거운 돌이 A에서 C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B 위에 제일 작은 게 있을 때 B 위에 있는 걸 A로 잠깐 옮겨놓고 그 다음에 B에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있죠, 그죠? 두 번째에 있는 걸 C로 옮기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A에 있는 제일 작은 돌덩어리를 C에 옮기게 되면 이제 다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리커시브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딩할 때 이거 이런 알고리즘을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자주 해야지 됩니다. 자,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하느냐? 과제를 지금부터 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과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 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보면 과제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따라가 보면은 과제 목록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 1학기 때 고급 C 프로그래밍 수업했을 때 내가 냈던 과제죠. 그죠? 요거 내가 이중 루프, 그죠? 이중 루프, 그 폼은 두 개 겹쳐 쓰는 거 여러분들 익히기 위해서 냈던 과제입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요 과제 기억나죠? 그죠? 테이블 만드는 과제.
자, 그 다음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했던 과제들이에요. 다 했던 과제들입니다. 자, 하노이 타워 원반 개수를 입력하시오. 얘는 5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안 받아도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장소, B라고 하는 장소, C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별표로 타워를 표시를 했어요. 자, 이 학생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은 또 별표를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논리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랑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이렇게 하노이 타워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이렇게 해서 도스창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상황이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이 짜와라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짜는데 내가 여러분들 과제 1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명. 과제 10명까지. 여러분들 이 과제 그 다음에 이 과제 낼 때 여러분들 내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과제 카피하는 거 내가 진짜 싫어합니다. 남의 거 베껴서 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과제 어떻게 제출하느냐? 모니터 상에서 스크린 상에서 이 작업 화면이 돌아가면서 이 도스창 이게 몽땅 다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거 실행 화면에 몽땅 다 안 나오고 일부분만 나와도 되니까 실행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그 이 클래스의 일반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반 게시판에 올리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zip 파일로 만들어서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뭡니까 과제 제출 그 항목에다 올리도록 하세요. 이게 3주차 뭐 빨리 보는 이 수업을 빨리 보는 학생일수록 이제 빨리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못하면 많은 거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과제를 내가 10명 깎게요. 10명까지만 받겠다. 그 점 유념하고 만약에 일반 게시판이랑 과제 게시판에 10번째 이후로 제출하는 학생은 내가 다 그냥 삭제를 해버릴 테니까 10번째 이후가 넘어가면은 제출할 생각을 하지 말고 포기하기 바랍니다. 또 그 과제 제출 못하는 학생들은 다음에 또 과제 제출할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하여튼 이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학생들은 반드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ove 하노이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이 포멀 파라미터들이 그 스택 영역에서 스택 프레임들이 이렇게 할당되면서 이제 그 콜 바이 밸류에서 이제 변수가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상황 그거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이거 그림 그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요거 한 5 정도 해가지고 이거 그림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3도 좋고 물론 3도 좋은데 3은 아까 이제 돌려봐서 알지만은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인제 전달되는 과정을 내가 지금 이 수업 말미에 잠깐만 그려줄 겁니다. 너 이걸 다 그리려면 또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그려줄 테고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판소하기 때문에 금방 그리는데 그림판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그림을 대충 앞부분에 한 2단계 정도만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시도를 해보고 그 그림 그린 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고 있는 중인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게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포멀 파라미터 넘겨받을 때마다 그 포멀 파라미터 값들을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걸 출력을 해보면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 로컬 베리어블들에 포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패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가 된다는. 맨 처음에 여기 보면은 3의 A, B, C가 넘어갔죠. 그죠? 여기 3의 A, B, C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출력된 거는 3의 A, B, C가 출력이 돼요. 그러고 나서 n이 1이 하니까 요걸 출력하게 됩니다. 요거를 호출하게 되고 그랬을 때 2에 from은 뭐가 됩니까? A죠. 그죠? 2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두 번째 호출됐을 때 이렇게 호출되는 와중에 여기에서 A에서 C로 옮겨라. 그다음 또 A에서 B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니까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이해를 하고 리커시브 펑션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대충 내가 지금 수강생이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권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학생은 한 3명 정도일 거라고 내가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 3명 나중에 훌륭한 직장에 굉장히 큰 돈을 받는 직장에 월급을 받는 직장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47명 뭐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호출했을 때 무브 하노이 요렇게 호출했을 때 저기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안 하고 어느 시간 닿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move 하노이 3 abc 이렇게 하고 호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move 하노이 함수 이제 이 함수 호출로 달려가겠죠. 그죠? 내가 여기 요 앞부분에 여기 만약에 if가 n이 1인 경우 그거는 뭐 좀 지저분하니까 빼놓고 요 중요한 부분 요 세 줄만 남겨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노이 move 하노이 함수 호출이 됐으니까 스택 프레임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래서 이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포멀 파라미터 4개가 변수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나겠죠. 그죠?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n에는 뭐가 옵니까? 3이 오고 n에는 3이 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from에는 뭐가 옵니까? from에는 a가 오겠죠. 그죠? temp에는 뭐가 옵니까? b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2에는 C가 넘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하는데 첫 번째 n이 1이냐 물어봤으니까 1이 아니죠. 그죠? 1이 아니니까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함수 호출을 심지어 3번을 해요. 3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함수 호출을 어디를 호출하고 하는 중인가 하는 걸 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싹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나오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함수 호출됐을 때 이제 이거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피보나치 수열 호출할 때도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어디를 호출하는 중인가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간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걸 표시를 해놓고 간다는 거죠. 이걸 표시를 해놓고 가야지. 이걸 표시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 호출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호출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파랗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파랗게 표시를 하면서 여기 이제 액츄얼 파라미터들이 뭐가 돼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n-1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n-1. n-1이니까 2가 돼야지 되겠죠. 그죠? 2.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from이라 그랬어요. from이니까 이게 from으로 넘겨받은 거 a죠. 여기 from에 a 있습니다. a, 컴마. 그 다음에 temp, 그 다음에 여기 to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들어갈 게 to입니다. to니까 뭡니까? c. 그 다음에 temp라고 적혀 있습니다. temp, 여기 temp에 보면 b가 들어가 있으니까 b.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함수 호출이 또 발생했습니다. 함수 호출이 또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또 스택 프레임을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move 하노이 이 A, C, B를 호출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call by value에서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액츄얼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이제 옮겨져서 올 겁니다. 그죠? 그대로 옮겨져서 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2죠. 그죠? 그 다음에 from에는 A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C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넘어옵니까? B가 넘어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 함수를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지 앞부분에 뭐 있습니까? if 1이냐 체크하는 거 있죠. 그죠? 2니까 여기 n에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밑에 있는 거를 또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또 이제 리커시브 펑션 콜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또 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첫 번째 줄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얘를 실행 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얘를 실행 중이어야 되는데 이걸 표시를 하면서 자, 액츄얼 파라미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려도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이걸 보면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 자, n-1 하니까 뭡니까? 자, n이 2니까 n-1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1. 자, 1. 그 다음에 from 적으라 했어요. from 뭡니까? A 적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to 적으라 그랬어요. to 적으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B 적고 그 다음에 temp 적으라 그랬어요. temp니까 C 이래가지고 이렇게 액츄얼 파라미터를 가지고 또 하나의 함수를 갖다 호출하게 됩니다. 아유,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뭡니까?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move 하노이 1, A, B, C 호출한 거에 대해서 스택 프레임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파라미터 패싱 일어나서 여기에 뭡니까? 1 넘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넘어옵니까? A 넘어오고 그 다음에 B 넘어오고 그 다음에 C 넘어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액츄얼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여기 앞에 if문 체크를 하죠. if문에 n이 1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n이 1이냐 물어봤는데 지금 n이 어떻습니까? 1 맞죠? 그죠? 1 맞으면은 여기 if문 안에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from에서 2를 출력하라 그랬습니다. from에서 2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출력 결과에 뭐가 나오냐면은 A에서 from에 지금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함수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실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포멀 파라미터 넘겨받는 게 3ABC죠. 그죠? 이게 맨 첫 번째 주면은 3ABC가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죠? 3ABC. 두 번째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면서 포멀 파라미터 넘겨받는 게 2ACB죠. 그죠? 여기 보면은 2ACB다라고 적혀 놔요. 그죠? 2ACB.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택 프레임 만들어질 때 넘겨받은 게 1ABC예요. 여기 보면은 1ABC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왔고 지금 이제 n이 1이기 때문에 처음 출력이 됩니다. 처음 출력이 되면서 내가 여기다 적었죠. A에 출력하네요. A에서 C로 옮겨라라고 하는 게 처음 출력이 돼서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보면 여기 n이 1일 때는 이 출력문하고 바로 리턴을 하게 했어요. 자, 리턴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얘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죠? 리턴에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돌아가고 나서 아까 이 함수들을 실행하는 중에 있는데 첫 번째 줄 실행한 걸 내가 파란 거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파란 거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이 두 번째 출력할 차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출력할 차례라는 거를 요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하고, 스택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요겁니다. 요 두 번째 파란 거 칠해준 거, 1 from temp to 호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 1 temp to 호출한 걸 보면은, 실제 액츄얼 파라미터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어차피 1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두면 되겠죠. 그죠? 요것만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from temp to라고 그랬으니까 from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from에 a가 들어가 있고, from에 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emp에, temp죠. temp에 c가 들어가 있고, to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액츄얼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호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나서 여기 이제 넘겨받기를 1을 넘겨받고, 자, from에는 뭐가 a 넘겨받고, 그 다음에 temp에 c 넘겨받고, 그 다음에 to에 b를 넘겨받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move 하나의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move 함수 호출하는데 이게 뭡니까? n이 1이냐 물어보죠. 그죠? n이 1이냐 물어보는데 그 n이 1이냐가 맞죠, 지금? n이 1이냐가 맞으니까 출력을 하기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from에서 to로 출력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출력이 나올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from A에서 B로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난 거다 하는 겁니다.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자, 조금 전에 요 계산을 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자, 여기까지의 이제 출력 결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워버려가지고, 지워버렸으니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조금 전에 1, 뭐니까 1ACB 나왔었죠. 그죠? 1ACB 나오고, 그 다음에 출력 결과로 여기서 A에서 B로 옮겨라. 그래서 A에서 B로 옮겨라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요 함수 할 차례죠. 그죠? 요 함수. 자, 요 함수 할 차례입니다. 자, 요 함수 할 차례인데, 여기 있는 포멀 파라미터가 이제 n-1 temp from 2예요. n-1 temp from 2. 그래서 자,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가 사용되어야 될 게 뭐냐? 자, n-1이니까 여기 n이 1이니까 1이겠죠. 1, 하고 temp입니다. temp니까 c 하고 그 다음에 from이에요. from이니까 a, 그 다음에 2입니다. b 이래 가지고 또 이제 함수 호출을 하러 가면서 스택 프레임 만들어줍니다. 내가 대충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상으로 이걸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못 돼요. 대충 이 정도까지 해주면 여러분들 이제 끈질기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하노이 타워 이게 4개일 때도 한번 해보고 4개를 옮길 때 그렇게 이런 거 갖다 일일이 논리적으로 일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move 하노이 지금 가장 마지막 호출한 요 1CAB라고 하는 걸 호출하고 나면은 출력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C에서 B로 옮겨라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함수 3개가 다 실행이 된 거겠죠. 그죠? 다 실행이 되고 나니까 다 실행되고 난 그 다음 결과 뭡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탁 돌아가고 이 위치로 들어가서 이제 또 뭘 할 차례가 되느냐면은 얘를 할 차례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얘를 할 차례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루하지만은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변수의 이동 상황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여러분들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컴퓨터가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CPU라고 하는 뭡니까? 노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프로그래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프로그래머지 컴퓨터가 똑똑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의 자질을 갖출 때 중요한 거 하나가 이렇게 끈질기게 사고하면서 끈질기게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끝장 보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지금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는 상황, 특히 무브 하노이의 돌덩어리 4개짜리에 대해서 꼭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보면서 그 출력 결과가 아까 우리가 여기 이거 실행시켰을 때의 출력 결과랑 똑같은가 하는 거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멋지게 10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겠어요. 자, 10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0개 옮기는 겁니다. 10개. 자, 10개 옮기면서 너무 많이 출력이 돼서 나오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 실행시키면은 막 옮깁니다. 막 옮겨가지고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옮기는 와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0줄이다라고 100줄이다라고 하면은 그 정가운데 이 100줄의 정가운데 가면 이런 결과가 하나 꼭 가운데 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실행돼서 나온 줄 수가 딱 101줄이다. 이제 홀수줄이 나와야 되는데 101줄이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51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거 뭐겠습니까? 이 윗부분에는 n-1개를 템프로 옮기는 동안에 코드들이고 결과들이고 요 맨 마지막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무거운 돌을 A에서 C로 옮기는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요 줄이 가운데라는 건 아닙니다. 요 줄이 가운데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정 가운데 요런 줄이 하나 있게 되고 요 위에가 n-1개를 갖다가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밑에 있는 게 n-1개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이 돼 가지고 대칭적인 그런 결과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의 효용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 뭘 해봤죠? 그렇죠. 하노이 타워 프로그램 짜는 걸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노이 타워 자체의 프로그램은 몇 줄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요 하나, 둘, 세 줄이 핵심이에요. 요 세 줄이. 물론 이제 n이 2일 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요 세 줄이 핵심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과제 낸 거 꼭 과제를 실행을 해가면서 자꾸 이런 사고 능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하노이 타워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